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의 해법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새로운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제로 고칠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새로운 문제는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법을 알고 있는 것은 1차 방정식이죠. 따라서 이 새로운 문제 2차 방정식을 우리가 풀 수 있는 1차 방정식으로 고칠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결국 차수가 높은 2차를 차수가 낮은 1차로 차수를 낮추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 차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바로 a 곱하기 b가 0이라는 문장과 a는 0 또는 b는 0이라는 문장이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같은 문장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여기 왼쪽 보면은 두 개의 식이 곱해져 있죠.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것을 각각을 문장으로 하는 두 개의 문장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곱하기 b보다는 a 또는 b의 차수가 분명히 더 낮은 차수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제는 이 새로운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 즉 2차 방정식을 1차 방정식으로 차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먼저 식을 a 곱하기 b는 0의 꼴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그 다음에 이것을 각각 두 개의 등식으로 분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이 식을 두 개의 곱은 0의 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바로 인수분해죠. 이 정계된 식을 두 개 이상의 식의 곱의 꼴로 고치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하죠.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을 인수분해합니다.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따라서 이 두 개의 곱, 이것이 a 곱하기 b는 0이라는 이런 모양이죠. 자, 이 문장은 이제 두 개의 문장으로 분해가 돼서 결국 x 플러스 4는 0 또는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분해되면서 이 2차식이 두 개의 1차식으로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차 방정식을 두 개의 1차 방정식으로 차수를 낮춰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로 고친 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2 이렇게 해서 이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2차 방정식을 1차 방정식으로 차수를 낮추는 방법이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 차수를 낮출 수 있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 즉 인수분해에 의한 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 2차 방정식을 푸시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을 인수분해할 수 있으면 풀 수 있죠. 이것이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먼저 9x제곱은 3x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1의 제곱, 그 다음에 6x는 뭡니까? 마이너스 2, 3xa, 그 다음에 1b. 이것이 인수분해 공식에서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의 꼴이죠. 그래서 그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이것은 3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3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3x 마이너스 1 곱하기 3x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곱은 각각의 두 개의 1차식으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3x 마이너스 1은 0 또는 3x 마이너스 1은 0. 이때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둘 다 x는 3분의 1로 똑같죠. 그래서 이 앞에 풀었던 문제와 지금 푼 문제를 비교해 보면 앞에서는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즉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한 개지만 사실은 두 개였던 겁니다. 그 두 개가 같은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중복되었다 해서 이것을 중근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x-4는 0의 해법을 발견하세요. 우리 앞에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것은 또 새로운 문제가 되네요. 그러면 이 새로운 문제의 해법을 발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새로운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로 고칠 수 있는가를 생각하죠. 그럼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인수분해 해법 말고 우리는 또 뭐를 알고 있나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처음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x제곱은 3이라는 이런 모양의 2차 방정식은 풀 수 있었습니다. 제곱근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x제곱은 3을 만족시키는 x를 3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기호로 나타내기로 했죠. 그래서 2차 방정식 중에 이와 같이 완전 제곱은 상수의 꼴로 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이와 같이 완전 제곱은 상수의 꼴로 고칠 수 있는가를 알아보면 되겠죠. 따라서 지금부터 x제곱 플러스 2x-4는 0, 이 식의 좌변을 완전 제곱의 꼴로 고쳐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곱셈 공식,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을 통해서 x제곱 플러스 2x를 포함해서 완전 제곱이 되려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 경우에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으로 고쳐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의 좌변을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x제곱 플러스 2x에다 플러스 1이 필요하죠.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주고 1을 더했으니까 다시 1을 빼줘야 원래 크기가 변함이 없죠. 그리고 마이너스 4는 원래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즉 마이너스 5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은 5 즉 완전 제곱은 상수, 이런 걸로 고쳐집니다. 따라서 이때 이 완전 제곱은 5라는 이 방정식에서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 플러스 1을 바로 5의 거듭제곱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했습니다.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따라서 x는 플러스 1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자, 이렇게 해서 어떤 2차 식을 완전 제곱은 상수의 꼴로 고쳐서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의 해법을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해 공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자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 그 유명한 수학자가 수학 이론을 발표해 가는 과정에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유명한 교수가 근해 공식을 기억하고 있지 못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은 차분하게 근해 공식을 쭉 이렇게 유도를 해놓고 거기서부터 다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어떤 공식을 암기할 필요가 결코 없다. 그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만 알면 된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우리는 좀 환경이 다르죠. 주어진 시간 내에 시험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때문에 공식을 외우는 일이 많죠. 그래서 공식을 우리 현실적으로 암기를 하긴 해야 하지만 그보다도 이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같이 공부를 하겠는데요. 공식이라는 것은 개수를 숫자 대신에 문자로 놓고 계산한 결과가 공식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문자로 놓고 계산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먼저 개수가 구체적인 숫자인 경우로 먼저 계산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문자인 경우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데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인수분해를 해서,
하나는 완전 제곱은 상수의 꼴로 고쳐서. 그런데 2차 방정식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보다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이것도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완전 제곱은 상수꼴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완전 제곱꼴로 고쳐야 되는데 이와 같이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는 완전 제곱꼴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좀 숫자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한 완전 제곱꼴로 고치기 위해서는 x제곱의 개수를 1로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x제곱의 개수를 1로 하기 위해서 등식의 양변을 2로 나눕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분의 5x 플러스 2분의 1은 0이 되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x제곱 플러스 2분의 5x는 그 다음에 상수를 우변으로 넘겨서 일단 상수는 꼴로 고칩니다. 그 다음에 이 좌변이 완전 제곱꼴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2분의 5x 다음에 어떤 상수가 필요하죠. 이때 상수가 얼마가 되어야 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공식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바로 x 개수의 절반의 제곱, 여기서는 x의 개수가 2분의 5죠. 2분의 5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일 때 완전 제곱으로 고쳐집니다. 그러면 2분의 5의 절반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2분의 5를 2로 나누면 4분의 5가 되죠. 그 절반의 제곱, 즉 x제곱 플러스 2분의 5x 플러스 2분의 5의 절반이 4분의 5죠. 이 절반의 제곱이 있어야 이 좌변이 완전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의 좌변에다가 4분의 5의 제곱을 더했으니까 우변에도 4분의 5의 제곱을 더해야 같은 것을 더해야 등식이 성립하죠. 이러면 이 좌변이 x 플러스 4분의 5의 완전 제곱으로 고쳐집니다. 그래서 x 플러스 4분의 5의 제곱은 우변 계산하면 16분의 17. 그러면 완전 제곱은 상수의 꼴이니까 이 x 플러스 4분의 5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분의 17.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4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분의 17. 이렇게 이제 계산이 가능하겠죠. 이제는 이 개수를 이 구체적인 숫자가 아닌 문자로 놓고 같은 방법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를 이렇게 문자로 뒀습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단 a가 0보다 큰 경우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완전 제곱은 상수의 꼴로 고칩니다. 먼저 x제곱의 개수를 1로 하기 위해서 이 등식의 양변을 a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는 상수 마이너스 a분의 c 이런 꼴로 한 다음에 이 좌변이 완전 제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뒤에 상수가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1창의 개수 a분의 b의 절반 얼마입니까? 절반은 a분의 b를 2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2a분의 b가 되겠죠. 그거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절반 2a분의 b의 제곱 좌변에다가 2a분의 b의 제곱을 더했으니까 우변에도 2a분의 b의 제곱을 더해야 등식이 성립하죠. 그러면 이 좌변이 완전 제곱이 됩니다. x 플러스 2a분의 b 전체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우변은 이거 계산하면 2a분의 b의 제곱이니까 4a 제곱분의 b의 제곱이 되겠죠. 두 개의 분수를 계산하려면 통분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분모가 4a 제곱이니까 여기도 4a 제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분모에다 4a를 곱합니다. 그럼 분자에도 4a를 곱하니까 분자는 4ac가 되겠죠. 그래서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이 완전 제곱은 x 플러스 2a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것 전체에다 루트를 씌우죠. 그런데 분모는 분모 전체에다 루트를 씌우면 루트 4는 4가 2의 제곱이니까 2로 근호 밖으로 나오고 a 제곱도 이 지수 2와 근호가 없어져서 a가 되죠. 여기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제한한 경우는 바로
근호를 바로 없애서 a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준 겁니다. 그리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x를 구하면 x는 얼마가 됩니까? 2a분의 b를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제 분모가 통분됐으니까 분모는 공통분모 2a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것이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자, 이때 만약에 이 문제를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한다면 여기 a는 2창의 개수죠. 그래서 a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되고 b는 뭡니까? 1창의 개수죠. 1창의 개수가 5입니다. 그래서 1창의 개수 5를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 b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4a 2 곱하기 c 1 이렇게 해서 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다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제 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3x-5는 0의 해를 구하시오. a는 2창의 개수, b는 1창의 개수, c는 상수항입니다. 그래서 저 근의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x는 2a, a가 얼마입니까? a가 1이죠. 2a분의 마이너스 b, b가 3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4a, 1, c는 상수, 마이너스 5 해서 이것을 계산한 결과가 바로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9로 구해지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찾으면 처음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했네요. 그래서 처음 정사각형 모양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 구하라는 것을 간단한 문자 x로 두면 x의 등식이 필요하죠.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나요? 이 상자의 부피가 720세제곱미터 일대라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상자의 부피가 720세제곱미터이다.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바로 이 문장이 바로 등식이죠. 상자의 부피는 720세제곱센티미터. 이제 이 등식을 x의 등식으로 바꾸면 되고 바꾸는 방법은 구하면 됩니다. 구할 때 x를 포함하는 값으로 구해야 됩니다. 이제 상자의 부피를 구하면 이 상자의 부피 가로가 모르는 x죠. 여기서 5cm, 5cm 뺐으니까 결국 이 상자의 가로는 x-10, 세로도 x-10, 높이는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상자의 부피는 x-10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구한 값을 이 등식에다 대입하면 x-10의 제곱 곱하기 5는 720. 계수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양변을 5로 나누면 x-10의 제곱은 144. 144는 12의 제곱이죠. 자, 이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은 상수의 꼴로 됐네요. 따라서 x-10은 플러스 마이너스 12.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0을 우변으로 이해하면 10 플러스 마이너스 12. 10 플러스 10이면 22. 10 마이너스 10이면 마이너스 2. 그런데 x는 저 상자의 한 변의 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x는 22로 구해지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두 자연수입니다. 그런데 그 두 자연수가 연속하는 두 자연수죠. 따라서 이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x와 x 플러스 1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x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x를 구하려니까 x의 등식이 필요하고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61이라는 조건이 있죠. 그러면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바로 이 조건인 문장이 등식인 문장이죠.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은 61이라는 등식이 있습니다. 이제 이 등식을 x의 등식으로 바꾸면 되고 바꾸는 방법은 구하면 되고 구할 때 x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값으로 구합니다. 자, 제곱의 합을 구합니다. 우선 x와 x 플러스니까 제곱,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 해서 계산한 것이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구해진 값을 위의 등식에다 대입하면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61. 이제 이 방정식을 정리하는데 플러스 61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61이 돼서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0은 0. 계수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x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0은 0. 이렇게 되죠. 이제 이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이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죠. 우선 상수항은 두 수의 곱입니다. 두 수를 곱해서 30이 되는 두 수를 찾는데 곱해서 30이 되는 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상수항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두 수의 차가 1창의 개수가 되는 두 수를 찾으면 됩니다. 곱해서 30이 되는 수는 1과 30, 2와 15, 그 다음에 3과 10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수의 차가 1이 되는 두 수는 5와 6이 되겠죠. 그래서 5와 6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두 수 5와 6의 부호가 서로 반대죠. 두 개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5가 마이너스냐 6이 마이너스냐, 그것은 1창의 개수가 1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1창의 개수는 두 수의 합이죠. 그래서 두 수의 합이 1이 되는 두 수를 찾으려면은 마이너스 5와 6이어야 한다 라는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서 x는 마이너스 6과 5. 그런데 이때 이 x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는 x의 값은 5가 되죠. 따라서 두 자연수는 바로 5와 6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높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런데 도형이 사다리꼴입니다. 그래서 사다리꼴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구하라는 것을 간단한 문자로 놓는데 여기서 높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자를 h로 놓겠습니다. h를 구하는 문제니까 h의 등식이 필요하죠.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51제곱cm일 때 이것이 조건이 되겠죠. 따라서 사다리꼴의 넓이가 51제곱cm. 자, 그러면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바로 이 문장이 등식이 문장이죠. 사다리꼴의 넓이는 51. 그래서 이 등식을 h의 등식으로 바꾸면 되고 바꾸는 방법은 구하면 되죠. 구할 때 h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값으로 구하면 됩니다. 자,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여기 알려지기를 아랫변의 길이는 높이의 2배. 그럼 아랫변은 높이가 h니까 2배, 2h가 되겠네요. 높이는 윗변의 길이보다 1cm 길다. 그러면 윗변의 길이는 h-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면 윗변 h-1 더하기 아랫변 2h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렇게 구해진 값을 위 등식에다 대입하면 equal 51 이런 등식이 되죠. 이것을 계수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하고 정리를 하면 바로 3h제곱 마이너스 h 마이너스 102는 0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되죠. 우선 인수분해를 할 때 2창의 개수가 3. 3은 어떤 두 수의 곱입니까? 3하고 1,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할 때 h의 개수 하나가 3, 하나가 1 해서 우선 결과를 먼저 보면 여기 하나는 3h, 하나는 h. 우선 이 두 개를 이렇게 정해 둡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수 17과 마이너스 6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우선 이 상수 102가 어떤 두 수의 곱인가를 찾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 두 수의 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해야 되느냐? 이 1창의 개수 3하고 1하고 여기 어떤 두 수의 곱이 있을 때 둘씩 짝을 지어서 곱한 거에 상수항이 마이너스면 차
둘씩 곱한 거에 차가 1창의 개수 1이 되는 조합을 찾으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3과 6의 곱 하면은 3, 6, 18. 그 다음에 1과 17의 곱 하면 17. 해서 3, 6, 18과 17. 이 둘씩 짝을 지어서 곱한 거에 차가 1이 되죠. 그래서 17과 6의 조합이 결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부호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상수항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두 수의 부호가 반대죠. 그러니까 17과 6이라는 두 수의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럼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마이너스냐? 그거는 둘씩 곱한 거의 합, 이것이 1창의 개수입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곱한 거의 합이 1창의 개수죠. 그 합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3, 6, 18, 그 다음에 17. 이 두 개의 합이 마이너스가 되려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3, 6, 18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따라서 여기 상수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17은 플러스가 돼야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 앞에서 연습했죠. 이때 구해진 h의 값이 두 개가 있는데 h가 마이너스 3분의 17은 음수. 이거는 높이의 길이로 조건에 맞지 않죠. 그래서 h는 6으로 구해지겠습니다.